2023년 6월 4일 오후 17시 3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별의별 자이언츠 이야기의 영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븐입니다. 안녕하세요. 꽃겨울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별자리가 한 주 쉬어가는 주로 편성이 되었는데 2주 만에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5월 25일경부터 거의 저희가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준비를 했는데 뭐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별자리를 왜 안 하나요? 하고 찾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좀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 기쁘셨나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네. 네. 별거 아닌 뭐 어떻게 보면 진짜 별거 아닌 이야기로 하는 팟캐스트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뭐 많은 분들이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레이브님은 이번 6연전 어떻게 감상하셨습니까? 예, 6연전을 3승 3패로 그냥 5할 맞추고 끝이 났는데요. 사실 그 LG와의 그 주중 경기에서 화요일 경기하고 그리고 이번 주말 시리즈에서 오늘 경기, 그러니까 일요일 경기죠. 두 경기는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승 1패를 노릴 수 있는 주간이었으나 그게 3승 3패가 된 건 꽤나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평가 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가 박한 이유는 지금 롯데가 전력이 괜찮고 선두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지. 사실 그냥 5강만 간다 치면 아니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5위 경쟁하는 팀들하고 이제 1, 2, 3위 팀들의 경기차가 꽤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벌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 거죠. 그게 좀 아쉬웠다. 그리고 겨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러니까 무슨 강팀이 된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 근데 저도 좀 아쉬워요. 이기지 못한 경기가 이제 또 LG전에 한 번 더 이겼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오늘 기아전도 좀 아쉽긴 한데 확실히 아쉬운데 그래도 일단은 3승은 챙겼으니까 그걸로 조금 만족해 볼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6일 동안 경기를 좀 지켜보면서 선두권 경쟁을 하고 있는 LG랑 경기를 했고 그리고 22시즌 4승 12패로 절대적인 열세를 보였던 기아를 만나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3승 3패면은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실 기아의 열세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최영우 선수라든가 나성범 선수 등에게 좌타자들에게 롯데가 많이 약했었어요. 12시즌에. 그렇죠. 맞아요. 이번 시즌에 지금 나성범 선수가 장기 결장을 하고 있고 최영우 선수는 역시나 또 불방망이로 휘둘렀습니다만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뭐 이번 시리즈에선 열세를 보였지만은 뭐 시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우세에 있다고는 볼 수 있거든요. 이번 시즌은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한 5승 2패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아랑 네, 기아랑 같이 했을 때. 이 정도면 근데 좀 훌륭한 성적이긴 하다. 작년에 네, 그럼요. 생각해보면 뭐 정확하게 몇 승 몇 패인지는 다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볼까요? 4승 12패요. 4승 12패. 그러니까 그게 작년이고 22시즌이고 올 시즌은 지금 23시즌은 오늘 경기까지 포함해서 5승 3패를 기록하고 있네요. 아직은 준수하다. 벌써 그래도. 지난 시즌 4승을 넘어섰습니다. 네. 다행이긴 하네요. 확실히. 일단 챔피언스 필드에서 좀 네. 불리했던 승률이 좀 크게 뒤집어져가지고 그렇죠. 그게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기아전 3연전이 생각보다 반가웠던 게 전반적으로 양현종 선수를 잡아냈다라는 것도 그것도 2이닝 만에 크게 잡아냈다는 것도 고무적이었고 그거는 좀 놀랍긴 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요. 그죠? 응. 그리고 토요일 경기에서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에 끝내기 승리를 했다는 것도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할 말이 많죠.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네, 나중에 같이 말하시죠. 네. 그래서 뭐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승률이 조금 떨어지는 6연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상대를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6월 달까지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투수들이 특히나 선발 투수들이 이 득점 기여라던가 승리 기여하는 정도가 리그 3위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투수 담당 레이브님. 일단은 롯데 선발 투수 WAA는 지금 리그 3위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가장 보기 쉬운 게 평균 자책점이잖아요. 그래도 평균 자책점은 지금 오늘 이제 중계 중에 노출됐는데 5월 달부터 6월 3일까지 따지고 봤을 때 리그 1위거든요. 그렇군요. 합계 평균이 2.56이었고 오늘 한현희 선수가 좀 올랐겠습니다만 어쨌든 리그 1위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하면서 5선발이 다시 안정이 된 게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불펜으로만 버티던 지난 4월 달의 야구와는 확실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계산이 좀 쓰고 불펜의 과부하가 좀 안 걸리나 걱정을 좀 덜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막상 또 이번 주말 3연전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연이어 그 불론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경훈님은 이번 6연전 그리고 최근 흐름과 놓고 봤을 때 이번 6연전의 투수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투수들은 그냥 할 만큼 해줬다고 생각해요. 오늘 한현희 선수는 조금 아쉽긴 했지만은 이 정도로만 진행이 된다면 네. 선발 투수에게서 문제점을 찾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기아도 LG랑 마찬가지로 좀 좌타자들이 힘을 많이 쓰는 팀이잖아요. 그쵸.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또 한현희 선수가 선발을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나름 선방을 한 시리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드네요. 아무래도 그 사이드암 투수들은 좌타자에게 약점이 약하지. 있을 그치. 수밖에 없으니까. 음.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레이브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사이드암 투수는 이제 오른손 옆쪽에서 이렇게 공이 나오는 궤적이다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찍히는 것보다 옆에서 올 때 좌타자 입장에서 시야가 더 넓어지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이 네. 오롯이 다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윙을 했을 때 이제 결대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더 늘어나는 거죠. 겨울님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경기를 보고 계시고 처음부터 네. 끝까지 웬만하면 다 보시니까 타격 쪽에서는 어떠셨나요? 야수 쪽에서는? 야수 이렇게 말하면 또 섣부르게 괜히 다음 주부터 타격 죽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괜찮아. 당신네들 나 이상한 사람 만들고 있잖아 요즘에. 아니 뭐 좋습니다. 왜냐면 베테랑들이 드디어 살아났어요. 그럼요. 아 너무 반가워요. 네. 이 지점이 저는 제일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얘기하던 거 있잖아요. 후배들이 좀 나가주고 하면 베테랑들이 이렇게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가장 인상적인 건 역시 그 전준우 선수가 10경기인가 연속 안타를 쳤어요. 그리고 전준우 선수 타구질이 굉장히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범역타도 많이 쳤고. 맞아. 네. 진짜 좀 운도 많이 따랐거든요. 맞아. 네. 맞아. 그러고 제가 조금 더 눈여겨본 점은 유강남 선수가 그래도 좀 살아났다? 아 사실 토요일 경기는 유강남 선수가 많은 걸 기여했죠. 득점도 타점도 내주고.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강남 선수의 타석에서는 그렇게 크나큰 기대를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기아전에서는 좀 해주었다. 오늘도 안타가 있고요. 레이브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오늘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윤동희 선수가 2번 타자를 쳤어요. 네. 이거는 좀 결과는 안 좋았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어떤 간에 지점? 어린 선수가 컨디션이 좋으면은 좀 상위 타선에도 써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뭐 김민석 선수도 1번 타자를 많이 쳤었고 그런 거를 따지고 봤을 때 사실 오늘 라이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철밥통 얘기. 아, 그런 거를 좀 벗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롯데 2번 타자면 한동안 한 선수가 좀 지배를 했던 경향이 있었잖아요. 아이, 안 돼, 안 돼. 아이, 혁진도 안 돼. 예. 어쨌든 간에 예, 그런 젊은 선수들도 성적이 좋고 기세가 좋으면은 페이스가 좋으면은 과감하게 기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느낌이 있잖아요. 정말로 롯데프런트가 1년간 윤동희 선수를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 수비하는 모습들을 봐도 타구 지점 포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송구하는 강도라든지 타격에서의 뭐 접근법이라든지 음. 참 준비가 잘 돼 있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시즌 종료될 때까지 뭐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기대가 좀 많이 된다. 그 수비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김민석 선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약간 김민석 선수는 옛날 중견수 전준을 보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진짜 그 달과 눈치로 네. 공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좀 기술적인 수비보다는 신체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수비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근데 윤동희 저는- 선수는 기술이 조금 들어와 있어요. 예, 좀 기술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그래서 좀 기대가 더 많이 된다. 다른 느낌으로. 또 네. 하나 두 선수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김민석 선수는 이제 1번 타자나 9번 타자를 꾸준히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타격에서의 접근법도 좀 컨택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스윙하는 폼이 약간 박병호 선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KT. 아, 맞아. 그 얘기 좀 있었어요. 네. 흔히들 왜 티라노 스윙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몸통 스윙에다가 팔을 접어도 회전 속도 자체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스윙을 잘 하기 때문에 이 선수는 사실은 저는 2번보다는 3번이나 5번, 6번으로 올라가는 게 더 좋은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5번을 한동안 쳤었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스윙이자 타격이자 접근법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외야 라인업에서 다른 스타일의 선수가 나왔다는 게 또 저는 되게 반갑기도 하고. 우타 외야가 좀 기근인 상황이잖아요, 리그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 롯데는 이제 윤동희 선수하고 또 이제 상무에 간 조세진 선수하고 둘이 아마 좀 우타 외야에서 핵심 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고요. 네, 추후에는 아마 그렇게 라인업이 꾸려질 것 같긴 해요. 반면에 야수 라인업에서는 조금 부진? 아니면 부진이 겪는 선수가 저는 2명 정도로 봤어요. 일단 누가 황성민 있죠? 선수가 그 뭐랄까 누구 준비가 선수? 덜 돼서 올라왔다고 해야 되나? 부상 전보다는 페이스가 떨어져 있다는 느낌도 들고 그 급하게 너무 올라온 느낌? 급해요. 그 뭐를 자꾸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큰 것 네네네. 같아요. 좋았을 때에 비해서 확실히 좀 성구안이라든가 그 스윙을 하는 템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이고 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황성민 선수는 좀 시간이 약간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아무래도 한동희 선수겠죠. 아, 네. 에, 저희님 많이 보셨으니까 계속 봐오셨으니까 한동희 선수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할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너무 조심스러웠는데 그냥 마음을 정했어요. 저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동희 선수를 싫어하지 않고요. 롯데자이언츠의 마지막 키는 한동희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싫어하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진짜로. 근데 정말 뭐랄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뭐라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느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한동희 선수는 지금 멘탈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초반에 시즌 시작 때 이제 주장했던 게 정훈 선수가 그냥 시즌 시작부터 좀 2군에서 시작을 하고 타이밍 잡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정훈 선수는 2군에 내려가면 분명히 그 타이밍 잡아낼 선수고 금방 복귀할 선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와서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요. 한동희 선수가 LG전이었나? 네, LG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멘탈, 자신감 이유라고 생각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가운데 공을 못 치고 그냥 흘려보내더라고요. 아예 배트가 나가지 않았어요. 이거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게 근데 한 번쯤 그랬으면 놓쳤구나 싶었겠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가운데 공에 배트가 안 나가는 게.
이거는 우타 거포라고 생각하는 선수에게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정신적인 문제라면 2군에 가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비가 자신감 찾는 거. 어차피 2군 내려가면 얼마든지 폭격할 수 있는, 막말로 5할도 치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선수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내려가서 2군에 여러분 가서 뭐 한 달 있다 와라 2달 있다 와라 이것도 아니고 딱 열흘만 그동안은 잠깐 삼루 돌렸으면 돼요. 열흘. 그 열흘만 참으면 되거든. 그거 한 번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이 좀 그래요. 저는 좀 마음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충분히 된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동희 선수가 그냥 기아 3연전만큼은 그냥 대타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좀 리프레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번 영상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14대 2로 이긴 그 경기에서는 한동희 선수가 마음 편하게 스윙하면서 안타 많이 쳤거든요. 근데 3안타에 2타점이었나?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바로 무안타의 행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건 분명히 멘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멘탈 문제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결과네요. 네. 그래서 겨울님이 2군에 가서 진짜 뻥뻥 치면서 좀 기분 전환하고 와라라는 의견에도 너무 동의가 되고 저번에 정식 선수로 등록이 되었습니다만 1군 경기를 뛰지 못하고 2군으로 다시 내려간 배영빈 선수라던가 혹은 뭐 김세민 선수도 3루를 퓨처스 리그에서 보고 있고 대체할 선수 적어도 한 열흘 정도를 커버칠 선수는 충분히 있으니까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잠깐 진짜 아니 2군을 약간 유배 보낸다 뭐 다시는 못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로 정비하는 딱 열흘이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반응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간 2군을 그런 목적으로 그 불순한 의도로 활용해온 구단들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맞죠.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현대 야구에서 그런 건 없고요. 이제는 아니니까. 좀 프런트랑 코치진들이랑 한동희 선수가 3자 대면 형식으로 좀 만나서 좀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전 제발 진짜 제발 한동희 선수가 살아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진짜 한동희 선수만 살아나면 우리 조금 더 높은 곳 정말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 자꾸 너무 한탄해서 죄송한데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그렇습니다. 결국 팀의 장타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핵심의 축에는 한동희 선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한동희 선수가 WOBA를 뭐 우리가 뭐 3할 6푼을 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WOBA 한 3할 2푼 언저리만 좀 쳐줘도 지금 좋을 텐데 그 정도까지만 좀 자신감을 갖고 올라온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게임할 때 자기 티어보다 낮은 데 가가지고 한 번씩 양면학살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한 번씩 이제 기분 전환이 되거든요. 비교가 좀 뻘하긴 한데 너무 와닿는데. 그렇긴 한데. 원래는 프리뷰까지 모두 녹음을 마친 상태였는데 제가 준비 과정에서 약간 미스가 있어가지고 잘못된 프리뷰를 녹음한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프리뷰만 재녹음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레이브님은 사정상 빠지시게 되셨고 겨울님이랑 둘이서 일단은 프리뷰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뭐 영구님만의 잘못이 아닌 게 셋 중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네. 그렇구나 하고 그런 줄 알았지. 아니 심지어 방송하실 때 맨날 그 일정 띄워놓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달력도 있는데. 일단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면서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6월 6일부터 진행되는 6연전을 살펴보자면 KT 위즈랑 3연전을 하게 되고 삼성 라이온즈랑 3연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순서상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보자면 화요일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발이 확정이 났어요. 고영표 선수로 확정이 났고 그 이후로 예상되는 선수들이 엄상백 선수랑 배재성 선수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KT는 일단 1차전을 잡겠다는 마인드가
너무 눈에 보여서 그렇죠. 우리가 고영표 선수 상대로 언터처블하게 못 치죠. 좀 전적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급하게 일단은 고영표 선수를 화요일 날 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래는 제가 반지 선수가 화요일에 선발로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박세웅 선수가 나오는 걸로 확정이 났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됐구나. 네. 그래서 화요일 매치는 박세웅 선수랑 고영표 선수가 음. 맞붙게 되는 걸로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 이후에는 이제 스트레일리 선수와 반즈 선수가 순서와 상관없이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KT전만 일단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KT의 용병 선수인 선발 투수 슐서 선수가 일단 1군에서 말소가 됐고, 음, 어디 아픈가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부진 때문에 말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일단은 말소 상태고, 그리고 외국인 타자인 알포드 선수도 지금 말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성호 선수랑 포수 자리를 나눠 가지고 있던 김준태 선수도 지금 말소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말소가 꽤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대신에 이제 시즌 초반에 외야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배정대 선수가 1군에 합류를 해 있고, 황재균 선수도 다시 3루 자리로 복귀를 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3연전을 대충 생각을 해봤을 때 겨울님은 한 몇 승 몇 패 정도를 생각을 하실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다 이기고 싶은데 진득하게 생각해 보면 고영표 선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2승 1패 챙겨 가야 되지 않나. 그렇죠. 아무래도 최소 2승 1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맞아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은 3승을 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최하위권에 처져 있는 KT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네. 하위권과 경기를 할 때는 쓸어 담아주는 게 아무래도 또 상위권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테니까요. 승차는 무조건 올려놓는 게 좋죠. 그리고 화수목을 이제 KT와 경기를 하게 된 다음에 금요일부터는 삼성이랑 3연전을 하게 되는데, 선발 투수 라인업에 변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금요일에는 원태인 선수, 토요일에는 수아레즈 선수를 만나게 되고, 일요일에는 백정현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요새 백정현 선수가 약간 잘하던데요. 잘하나요? 예, 돌아온 백슈라고 음.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원태인 선수도 마지막 등판에서 퀄리티 스타트 하면서 또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방심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일단 들고, 일단 방금 말씀드린 백정현 선수와 원태인 선수가 WAR만 놓고 보면은 삼성 내에서 1위와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반면, 수아레즈 선수는 지금 살짝 처져 있는 상태고. 수아레즈 선수가 마음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네. 처음에 너무 잘해 줬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워낙 승을 못 챙겨가다 보니까 음. 또 음. 그럴 만한 게 지금 10경기 나오는 동안에 59.2이닝을 소화를 했거든요. 네. 근데 1승 5패예요. 안쓰럽네요. 네. 뭐 쪼끔 안타깝죠. 네, 근데 그건 하지만 그거고. 그렇죠. 그건 그러고 일단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저는 삼성하고도 최소 2승 1패를 챙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삼성이나 뭐 누구를 무시를 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그래도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승을 좀 챙겨가야 되지 않나. 못해도 2승 1패를 저는 바랍니다. 못해도 2승 1패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총 4승 2패 정도는 챙겨가고 싶다. 레이븐 그런 님도 생각이. 사실은 다가오는 6연전에서 4승 2패를 예상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5승 1패를 했으면 좋겠고,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오히려 삼성전에 더 확률이 높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아, 삼성전에. 네. 물론 이제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있다면, 삼성전에 우리는 국내 투수들이 선발로 3게임 다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김지찬 선수랑 포수 김재성 선수가 지금 1군 로스터에 다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동력이랑
투수 운용에서 약간 숨통이 트인 듯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음. 수비력과 공격력에서 야수들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는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보이고 대신에 이제 구자욱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 6주 정도 이탈을 하게 되면서 롯데와의 시리즈에서는 나올 수 없게 됐다는 점이 그나마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나마 좋은 소식이라고 좋은 하기도 소식이라기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네, 다행이다. 구자욱 선수의 쾌유를 바라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네. 예, 다행이다. 네, 그리고 아마 강한울 선수도 지금 말소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구만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게 더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파이어 날 만한 얘기들도 많고 할 말도 너무 많아서 한번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혹은 다음에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래서 팟캐스트 쉬면 안 되겠구만. 너무 재밌어? 네, 2부에서 봬요.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